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의학 자료와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히 먹는 밥이 혈당과 혈관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영양학 연구팀은 밥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고 어떤 시간에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최대 40% 이상 달라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보고서는 식사 속도가 빠른 고령층일수록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살펴보면 밥은 결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리 방식, 먹는 순서, 섭취 시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 대기실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밥상 관리의 과학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밥 한 공기가 어떻게 혈관과 장, 나아가 노년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닌 실제 임상과 연구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을 지금부터 함께 밥상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잠보의 숲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이 아닌 밥상으로 건강을 되찾는 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습관의 폐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식사 습관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늦은 시간의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 먹는 밥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흔듭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밤 늦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낮에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 결과 혈관벽은 반복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져 다음날 아침 피로가 심해집니다. 둘째, 밥부터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밥을 크게 떠서 반찬과 함께 삼키지만 순서가 이렇게 고정되면 탄수화물이 곧장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반면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같은 밥이라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임상 실험에서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비만율이 1.7배, 당뇨 유병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이미 너무 많이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식, 체중 증가, 혈당 불안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조합이 노년기에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약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상을 어떻게 대해야 약이 되는가? 밥상을 약국으로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밥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크게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순서의 원칙입니다.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그 안의 식이섬유가 위를 코팅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같은 흰 쌀밥이라도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의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이전에 끝내라고 권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양의 밥을 낮과 밤에 나눠 먹였을 때 밤에 먹은 그룹의 혈당 변동이 훨씬 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밤의 밥상은 피로와 염증을 쌓게 만드는 느린 독입니다.
셋째, 속도의 원칙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입을 20번 이상 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포만감이 1.5배 높고 체중 증가 위험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씹는 횟수만 늘려도 뇌는 더 빨리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행동이 과식과 고혈당을 막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은 약도, 특별한 음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밥상에서 순서와 시간 그리고 속도만 바꿔도 됩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약 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원칙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 실천법 발효 음식의 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식사 전 준비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위가 갑자기 자극받는 것을 막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을 더했을 뿐인데 밥 한 공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찬 활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위 속에서 섬유질과 단백질이 먼저 자리를 잡아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팀은 식사 순서를 조정한 환자의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지 않아도 혈당은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발효 음식의 재발견입니다. 된장국, 김치, 청국장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장 속에 유익한 미생물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보약입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에서 염증 수치 CRP가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밥상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예방의학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의 리듬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건 갓 불을 지핀 아궁이에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속에서만 맴돌아 결국 탈이 나게 되지요. 대신 창문을 열고 가벼운 바람과 햇살을 5분만 맞아 보십시오. 햇빛은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몸속 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의 연결.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외국에서 들어온 특별한 식품이나 비싼 건강보조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 답은 이미 우리 밥상에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매일 먹던 발효 음식, 잡곡, 제철 채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은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된장 속 발효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어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된장을 꾸준히 먹은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높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발효 채소를 자주 먹는 그룹이 당뇨 발병 위험을 30% 이상 낮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늘 보던 김치 한 접시가 사실은 값비싼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약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잡곡입니다. 흰 쌀밥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지만 보리 기리 현미를 섞으면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국영양학회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은 고령층의 식후 혈당이 평균 18%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실을 연구 논문으로 알지 못했지만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된장, 청국장을 밥상에 올리고 보리밥과 채소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지혜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전통을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처방입니다. 우리 밥상 위의 발효와 잡곡, 제철 채소야말로 최고의 예방의학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연구 사례 강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밥 한 공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국내외 연구 결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질환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자 2,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식습관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밥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빠르게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식사의 속도와 순서가 고령층 건강에 결정적인 변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1,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밥 조리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신선하게 지은 밥을 바로 먹은 그룹과 냉동 보관 후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을 주로 먹은 그룹을 나누었는데 후자의 경우 식후 혈당이 평균 42%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밥을 어떻게 보관하고 데우느냐가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와 식품영양학과 공동연구팀은 밥의 잡곡을 일정 비율 섞었을 때 노년층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28%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흰 쌀밥만 고집했을 때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되는 양상이 관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밥상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생활 처방입니다. 밥을 어떤 방식으로 짓고 어떤 순서로 먹으며 어떤 반찬과 함께 하는지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와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즉, 매일 반복되는 한 끼 식사가 곧 평생의 건강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 과학적 연구 결과만으로는 아직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은 늘 피곤해서 낮잠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병원에서 약을 추가로 받아도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밥을 먹는 순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의사의 권유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조금 곁들인 뒤 마지막에 밥을 먹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아침 피곤함이 크게 줄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늘 저녁을 늦게 드시는 습관 때문에 혈압약을 2알이나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7시 이전에 마치고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과 3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담당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비싼 보약을 먹은 것도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식사의 순서와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고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밥상 앞에서의 단순한 선택이 내일의 몸을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실제 변화 사례. 이번에는 조금 더 극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모 어르신은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체크하고 약을 복용했지만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국 인슐린 주사를 권할 정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나는 평생 약에 묶여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영양 전문가의 권유로 밥을 짓는 방법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 쌀만 넣던 밥에 보리와 귀리를 섞고 밥이 완전히 지어지면 식혀서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은 천천히 씹는 원칙을 더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불과 석 달 만에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을 넘던 수치가 110 전후로 안정되었고 HbA1c도 7.8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인슐린은 당분간 미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예는 부산의 74세 최모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함께 드셨는데 잡곡과 채소 위주의 밥상으로 전환한 뒤 꾸준히 식사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6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130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약을 줄여보자고 권유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도 고가의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밥 짓는 방식, 먹는 순서, 씹는 속도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의학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밥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사도 약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현장이 바로 밥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표정이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혈압은 얼마, 혈당은 얼마, 콜레스테롤은 정상인지. 물론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 건강의 진짜 기준이라고. 실제로 환자들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수치가 아니라 아침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을 떠도 다시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는 말. 또 어떤 분은 손주와 놀다 보면 금방 지쳤는데 요즘은 오히려 내가 더 오래 놀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 중요한 지표는 표정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얼굴은 대체로 굳어 있고 지친 기운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밥상 습관을 바꾸고 활력을 되찾은 분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미소가 늘고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은 약봉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며 오늘도 살만하다는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손주와 놀며 웃을 수 있는 힘, 여행을 가고 싶은 의욕, 친구와 수다 떨며 피곤하지 않은 몸. 이런 것들이야말로 약이 줄 수 없는 진짜 건강의 증거입니다. 밥상을 바로잡는다는 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며 결국 인생 후반부의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표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보고서입니다. 생활 속 실천 팁.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 하고 궁금해지실 겁니다.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숟가락보다 젓가락 먼저 드는 습관입니다. 숟가락을 먼저 들면 밥을 크게 퍼 올리게 되지만 젓가락을 먼저 들면 자연스럽게 반찬부터 먹게 됩니다. 특히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집어 먹으면 위가 안정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오릅니다. 둘째, 씹는 횟수를 게임처럼 세어보기입니다. 나는 한 입에 몇 번이나 씹을까? 직접 세어보면 놀라실 겁니다. 보통 10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입에 최소 20번, 가능하다면 30번까지 씹어보세요. 단순히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과 내기하는 게임처럼 즐겁게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밥상 자리를 바꿔보기입니다. 늘 TV 앞에 앉아 식사하시나요? 이번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드셔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햇빛은 식욕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게다가 창밖 풍경을 보며 식사하면 마음도 여유로워져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넷째, 밥상을 소리 없는 대화의 자리로 만들기입니다.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대화에 집중해 보세요.
말하면서 천천히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는 분들보다 비만율과 당뇨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은 약국이자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젓가락 먼저, 씹기 게임, 창가자리, 가족과 대화. 이 네 가지 습관만 바꿔도 밥상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깨기. 여러분이 그동안 밥상 앞에서 당연하게 믿어온 상식 중에는 사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약은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을 바로잡은 고령층의 경우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식사와 생활 습관이 약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밥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에너지 보충을 위해 밥을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밥의 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쌓이고 결국 혈관을 해치게 됩니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되는 길입니다. 셋째, 발효 음식은 짜서 몸에 해롭다는 편견입니다. 물론 짜게 먹는 것은 문제지만 적당한 양의 발효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은 그 자체로 소금을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멀리할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조절하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건강을 빼앗습니다. 약은 반드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는 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발효 음식은 오히려 몸을 살리는 자원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오해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으로 밥상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의사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고 올바른 습관을 선택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 한 공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변수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밥부터 먹는 습관, 빠른 속도. 이 3가지가 우리 혈관을 상하게 하고 약을 늘리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저녁을 조금 앞당기고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되고 혈압은 내려가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습관의 결과이지요. 그렇다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천이 하나둘 모여 몸을 다시 살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입니다. 밥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채소 한 젓가락을 먼저 집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밥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루면 가장 값진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조제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더 따뜻한 내일을 위해 시니어 잠보의 숲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